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이용선입니다. 자, 여순 사건 특별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순 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으로 오랜 세월 응어리 진 희생자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안을 원활하게 운용할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오늘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에서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과제와 지역사회 역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오늘 소개해드리죠. 먼저 서동용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역사공간 버세 대표연구원 주철희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셋이 이 자리에 다시 앉기까지가 한 7개월, 8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작년 10월 18일에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다행이면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것에 대한 송구스러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내용, 시행령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배경 지식 차원에서 법안 내용들을 좀 정리해오고 갈 텐데 내년 2월에 이제 본격 시행이 됩니다. 대통령 공포를 거쳐서 이번 특별법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서동용 의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이제 11구 여순도 광주 5.18이나 제주 4.3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사적으로 이념 대립으로 전철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이 희생됐던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진실을 밝혀서 평화와 인권의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그 4.3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3년에 대통령이 국가 차원에서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여순특별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민주정부를 이어오면서 진실과 화해 그리고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그 열망들이 좀 제도화됐다 하는 측면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여당 단독 처리가 아니라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공주의와 색깔론에 기초한 시대가 저물고 평화와 인권의 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이번 특별법 제정이 나타내 준다. 이렇게 좀 의의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예. 특별법 제정 이후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도 지역을 찾아서 위령비, 위령탑을 참배하는 등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철희 박사께서는 어떤 가치 부여하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역에 많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근데 이제 지역민들은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법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도 정확히 지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명칭을 부여했고 여기에서는 진상 규명을 하겠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희생자가 발생했으면 이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하겠다. 이 두 가지를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법이 통과되니까 해결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 법의 정의가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주 4.3 같은 경우 진상보고서가 만들어졌지만 이 법의 정의로 인해서 역사적 평가를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주 4.3은 소요 사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 안전망을 깨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진상 보고서를 쓸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법을 발의할 때는 반란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반란이라는 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진상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 평가를 담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저는 굉장히 이 특별법에 좀 제정에 의의가 있고 특별한 저는 좀 소회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또 한 번 마련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배보상의 문제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법안의 현재 내용 어떻게 담겨 있는지 서 의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가장 핵심은 진상규명 조사예요.
일단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두게 됐고 전라남 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이제 위원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요. 실무위원회는 전라남 도지사를 포함해서 역시 15명 이내로 구성이 되는데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도와서 진상규명 신고 접수, 그다음 실질적인 진상규명 조사 활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요. 이제 법이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니까 내년 1월 달에 시행이 될 겁니다. 네. 그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시점부터 1년간 진상규명 신고 접수를 받게 되고요. 2년간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3회 이상 불출석하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출석을 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또한 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순사건 진상규명에 해당하고 또 반드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위원회가 판단하면 위원회 의결로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변화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위령 묘역을 조성하거나 평화 인권 교육을 하는 것 같은 그 위령 사업들,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법의 좀 주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철희 박사께서 법 제정 이후에 쭉 살펴보셨을 텐데 이 내용 언급해 주신 내용 말고 어떤 게 빠졌고 어떤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건 어차피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또 여야 간에 또 어떤 견해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발의했던 내용대로 법이 뭐 통과되기는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리고 아직 위원회가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법 개정 문제를 먼저 거론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 개정 이제 위원회가 실제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점들을 보고 개정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앞으로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점은 이 법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권리 행사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합당한 권리 행사 부분이 빠져 있고 권리 행사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권리 대표적인 피해 이제 배보상 문제가 되겠죠. 이게 국가가 어떻게 피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 행사를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런 문제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이 법 제3조 2항 10호에 보면 의료지원금하고 생활지원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건 희생자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럼 희생자라는 건 대부분 이제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지금. 지금 살아계신 분들은 그 유족 1세대들이시거든요. 그럼 여기에 유족이 빠져 있거든요. 유족 1세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다음에 지금 아까 조사 기간이 지금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굉장히 좀 짧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 좀 연장이 필요하고 또한 단서 조항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모든 과거사법에는 이 조사 기간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조사가 미비했을 때는 뭐 1년 이상 연장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라는 부분도 한 3년 정도로 늘리고 단서 조항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깊이 좀 고민하는 부분은 제13조 위령 사업입니다. 저는 위령 사업을 좀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기념 사업으로 위령이 아니라 기념 사업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위령 사업의 1호에가 보면은 위령 묘역을 조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묘역이라는 건 묘지지 않습니까? 이 공원이라는 부분에 묘지를 만들어 버리면 이 공원은 저 산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원이라는 것은 이 여순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공원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명칭도 기념사업으로 좀 바꾸고, 이미 지금 73년이 지났기 때문에 모든 유족들이 다 묘역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훗날이 이제 뭐 강명비 같은 걸 세워서 희생자의 이름을 기록해 줄 수는 있을 거라 보여져서 저는 좀 이 위령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가 좀 공론을 해서 이 기념사업으로 바꾸면서 이 내용도 좀 개정해 보는 방법들을 한번 합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그럼 어떤 것에 대한 기념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이라는 것은 어떤 좋은 일을 기념한 것도 있지만 지난 일들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순 사건을 잊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그러려면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4.3 같은 경우 평화재단이 만들어지고 긴영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주 시민들 아무도 안 갑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부지는 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공원이라는 측면을 좀 더 부각시켜서 이 사건을 시민들이나 또는 외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먼저 해주신 이후에 이런 내용들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위원회 준비 상황이 그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돼가고 있습니까? 예, 예. 6월 29일 날 국회 통과했고 7월 22일 날 공표가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등등과 관련해서 좀 별도의 준비단 TF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가 최근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예. 일단 1월 21일 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행령은 먼저 정부에서 시행령 안을 만들고 이게 9월 달 안에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입법 예고를 40일간 해야 됩니다. 11월 달 정도 끝나겠지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법제처 심사가 12월 중에 이루어지고 내년 1월에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 시행되는 이러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시행령 안을 좀 9월 달 안에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지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 그리고 지역 사회의 일반적인 염원들을 좀 잘 반영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의견을 제출하고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 좀 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녹화를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 13일 금요일에 나가고 방송 보시는 분들은 15일 일요일에 나가면 그러니까 9월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또 많은 것은 아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들이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개정한다면 뭐고 시행한다는 것은 뭐가 담겨야 되고 뭐가 이게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뉘어서 담겨야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이번에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법을 제정을 했으면 이걸 운용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이 필요합니다. 하위 법령이 대통령령인데 그 대통령령을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여순 사건 특별법은 만들어졌지만 이 특별법을 운영하고 조직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여순 사건 위원회가 앞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시행령을 잘 만들면 개정까지 논할 필요는 없겠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더라도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아까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은 또 개정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회가 중앙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럼 중앙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실무위원회는 도지사가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것만 지금 현재 법에 기록되어 있지 운영과 조직은 하위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이 하위 법령에서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건 법이라는 문제고 지금부터는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네. 그러면은 1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일단 시행령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이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게 담겨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건 좀 우리 지역사회가 공론화를 해서 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서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9월에 초에 만들어지고 40일에 입법 예고 기한이 있으니까 저는 정부가 이 안을 만들어내기 전에 빨리 우리 지역사회가 좀 합의점을 도출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어떤 시행령의 기초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 시행령에서 이 중앙위원회 운영과 조직을 전부 다 결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여순 사건 특별법은 실질적으로 어떤 법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졌냐면 제주 4.3 사건법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시행령도 마찬가지 제주 4.3 시행령을 거의 답습할 거라고 예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주 4.3이 우리가 여순보다 20년 전 먼저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잘 된 것인가?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간파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 행안 국무총리 밑에 이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단이 만들어지는데 예. 이 지원단을 지금 현재 4.3은 공무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 자리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공무원이 이 일을 했을 때는 공무원은 이 여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은 그냥 지원만 해라. 행정적 지원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단과 우리가 진상보고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진상보고서를 쓸 수 있는 기획단을 민간그룹의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조직을 좀 구성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중앙위원회는 서울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위원 14명을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지역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는 이 중앙위원을 이제 위촉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시행령에 우리 지역에 안배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뭐 3분의 1을 지역으로 안배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둬야만이 우리 이 시행령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목소리가 담아질 것이고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가 중앙위원회에 전달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실무위원회 도지사 소속으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지역 이야기를 반영할 지역 출신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지시하는 내용을 수행하는 아하, 기구밖에 안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의결은 이 중앙위원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중앙위원회에 지역의 인물들이 참여해서 지역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앙위원들에게 이야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 의원께서는 이 주 박사님의 이야기에 동의를 좀 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 이제 공무원 중심 그리고 이제 유족 중심으로 흐르게 되면 조사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 지금 과거 그 제주 4.3 특별법의 경우도 시행령이 부실하거나 완성도가 낮아가지고 지역사회와 상당히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여순 사건에 있어서 왜 시행령이 더 중요하냐면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이 지났잖아요.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부분 돌아가시거나 살아계시더라도 기억을 잃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청에 의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직권조사의 범위가 굉장히 좀 넓어져야 되고 그 범위와 가능성들을 좀 넓혀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직권조사는 위원회 의결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위원회에 많이 포함되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법률에서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공무원과 유족 대표,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무원과 유족 대표 그리고 전문가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유족 대표와 전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다 시행령에서 정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그 내용 있게 그리고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지역의 요구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것이어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지금 막 뭔가 역할을 하려고 좀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전달이 잘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행안부에서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다음 주에 행안부에서 와서 저한테 좀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좀 듣고요. 제가 또 지역의 의견들을 좀 전달하고 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거고, 저와 우리 또 소병철, 김혜재, 주철현, 김승남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이 문제를 더 좀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 박사님께 그러면은 이야기를 좀 넘기면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지역의 이야기를 다 반영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선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논란의 여지가 없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죠.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주 박사님 같은 분? 뭐 저야 뭐 아니고요. 이제 좀 더 뭐 학계에서 오래 계셨던 분도 좋고요. 뭐 진화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도 좋고 이렇게 해서 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지난 과거사법들을 좀 정확히 꿰뚫고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화입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주 4.3법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꿰뚫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 것은 새로운 모델입니다. 예. 이 말이 뭔 말씀이냐면 제주 4.3은 뭔만 했냐면 진상 보고서만 쓴 거거든요. 근데 진화위는 희생자 명예회복만 한 거거든요. 그럼 또 5.18 진상규명위원회도 지금 희생자 명예회복만 하려는 거거든요. 우리는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앙 과거사법들을 좀 통틀어서 보면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방향이 가장 진상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가 담아낼 수 있는가 이런 인물들을 우리 지역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빨리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인물들을 지금부터는 이제는 한번 찾아봐야 된다. 어떤 분이 중앙위원으로 가는 게 좋겠고 어떤 분이 실무위원회 가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가. 실제 제가 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보면 그렇게 가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손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아까 9월에 이미 시행령이 제정돼 버리면 이거 굉장히 저희들이 이게 시간이 없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무위원장이 전라남도 도지사이기에 도지사가 빨리 좀 이것을 뭐 코로나 시국이란 건 이해가 되지만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좀 리스트업도 해보고 어떤 인물들이 적절한가도 좀 서로 지역사회가 좀 합의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지역 국회의원 분들의 역할이 지금 제일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리스트업 이야기 하셨는데 뭐 관계된 인물을 찾고 계십니까? 뭐 공론화 과정도 좀 하고 계신지요? 예. 지난 7월 달에 이제 법 통과되고 나서 7월 달에 그 저희 국회의원들이랑 모였어요. 그래서 그 도지사 그다음에 우리 6개 그 지자체의 시장, 국회의원 5명 이렇게 해서 좀 논의 구조를 만들자. 유족 대표들 좀 참여를 시키고 예, 이런 이야기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을까요? 뭐 꼭 하여튼 이게 그렇게 조금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면 제주 4.3만 하더라도 사실 20년 전에 진상조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오래돼 있고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그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적고 그동안에 이게 이 지역에서는 이게 다 감춰야 되는 역사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좀 있어서 어쨌든 그때 논의하고 나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자라는 이야기는 좀 하고 있었고요. 네. 일단 지역사회하고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해서 빨리 뭔가 좀 방법들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 구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조례를 이제 제정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어떤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지 주 박사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전라남도 지사가 이제 위원장이 실무위원회 밑에 지원단이 하나 만들어질 건데 네.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그 독립적 기구로서의 4.3 사업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제주도 밑에 4.3 지원과로 도지사 밑에 있는 과로 돼 있고요. 근데 4.3 사업본부가 되든 4.3 지원과가 되든 이게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여순 사건을 공부했거나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다 보니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조사에서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희생자로 규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면 그 희생자가 낸 서류 하나로만 보고 이걸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분이 낸 서류 속에 들어있는 시대적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이분의 어떤 희생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될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 조직들은 이것을 알고 있지 않다 보니 이 희생자의 서류 하나로 가지고 진실규명, 이 명예회복을 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이 실무위원회도 지원단은 접수만 받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만 하면 된다. 이게 접수는 이제 우리가 시군이 있으니까 좀 관에서 해주면 많은 분들이 더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부분을 지원단들이 하고 실질적 조사는 조사단들을 만들어야 된다. 왜 이 조사단을 만들어야 되냐면 앞서 우리 소 의원님 말씀해 주셨으니 이게 73년 지난 사건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피해 신청으로만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위원회에서 이걸 직권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직권조사가 내려지면 이것을 이제 실무위원회가 조사를 전문성을 갖고 해주면은 이 사건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쓰는데 굉장히
좋은 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전라남도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가장 우선이 실무위원회 밑에 지원단은 공무원이 하고 그 밑에 조사단을 별도로 구성해주고 그다음에 이 조사단에서는 반드시 지역별로 조사 요원을 전부 양성을 해야 된다. 시군별로 분리해서 예, 분리해서 조사 요원을 철저하게 양성해서 이들과 실무위원회가 같이 조사를 해서 어떤 공익성도 있고 신뢰성도 갖추고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이 조사에 대해서 어떤 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게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지는 실무단을 반드시 만드는 것, 조사단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반드시 저는 조례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결같은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서 의원께서는 뭐 당연히 이야기를 아까 공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뭐 첨언하실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예. 전남도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철희 박사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고. 근데 지금 조례를 발의하고 결국 또 제정하는 건 도의원들 목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전남도의회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고 지금까지 맞습니다. 일정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하고 좀 만나기도 했는데요. 일단 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의 내용에 대한 그 좀 논의를 하도록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네. 앞으로 그 토론회 간담회 뭐 또 필요하다면 교육 연수까지도 좀 이루어져서 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틀들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철희 박사님 와서 또 설명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에 그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해주시면 도의원들이 잘 수렴해서 이 부분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제정 이후에 뭐 TF팀을 꾸려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챙겨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뭐 여수시도 그렇고 순천시도 그렇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전라남도에도 TF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예. 여수시에도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전라남도 TF팀이죠. 아까 실무위원장이 도지사니까요. 그래서 저는 TF팀이 구성되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잘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뭐 의견을 수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몇 개별적으로 만나서 의견 수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네. 공론화가.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빨리 지역 전문가라든가 또는 뭐 이걸 경험했던 제주 4.3의 전문가들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도의원들 이런 분들 또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유족 한 자리에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모여서 빨리 모여서 네. 어떤 것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였고 어떻게 하는 것도 좋겠는가 하는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그 공론화장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하는 것들 합의를 해서 중앙에 요구할 건 중앙에 요구하고 아까 또 실무위원회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건 조례로 만들고 예. 이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TF팀은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이 없어서 시간은 없고 매우 좀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아직 위원회 구성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뭔가 나서서 뭘 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월 21일 날 이제 내년 1월 21일부터 여순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고 예. 이 법의 부칙에 보면은 이미 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 준비를 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이 통과되고 아니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나서 이걸 한다면은 이거 하는 기간에 한 6개월 걸려버릴 건데 그 기간 허송세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 방비하기 위해서 부칙에다가 이 법이 위원회가 활동하기 전에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가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현재의 특히 모든 문제를 중앙의 행안부와 어떤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행안부가 그렇게 기꺼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이 행안부가 찬성하면서 제주 4.3 법을 그대로 준용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한 시행령도 그렇게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전라남도가 맞장구를 튼단 말은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가 좀 이 TF팀이나 전라남도 도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앞으로 3년 후에 우리가 이 사건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진상보고서를 썼는데 네.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전라남도 도지사 역할이 저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 도지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TF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록 지사를 같이 모셨어야 했나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서 의원께서 자주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는지가 궁금한데. 예, 아직 저희가 이제 지사님하고 지금 여순특별법과 관련한 구체적 이야기를 나눌 기회는 아직은 없었어요. 예. 지금 우선 시행령과 관련한 내용, 그다음에 조례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거가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도에 만들어진 TF도 그걸 준비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각자 나름의 안들과 나름의 그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그걸 가지고 토론하는 기회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곧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말 시행령을 9월 달에 만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바빠졌어요. 조금 네. 여유가 있으려니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었다가요. 8월 중순이에요 벌써. 그러니까요. 예. 9월 말까지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어차피 여순특별법은 이제 그러니까 여순 4.3이 있었기 때문에 여순이 있었습니다. 여순은 4.3의 결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도 4.3을 많이 따라갔던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법의 성격도 비슷한 면들이 있고요. 문제는 지난 20년간 그 4.3 특별법이 6번 개정을 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그것에 대한 그 요구들이 많으니까 개정하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배보상 규정은 이제 지난 2월 달에 최종됐습니다. 그거는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니까 좀 늦어지는 건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많이 거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제주 4.3의 과정에서 거쳤던 시행착오들을 우리는 좁혀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걸 자칫 처음에 제주가 20년 전에 뭘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계속 법 바꿔가면서 앞으로 20년 걸릴 일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안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그런 취지와 의미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 도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바람은 제가 또 따로 전달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년 동안 그 6번인가 바꿨던 이거 우리는 그거 바꾸지 않고 가자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걸 위한 준비가 사전에 필요하고 그래야만 또 하고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들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특별법 만들었던 그 감동들을 다 갖고는 있습니다만 예. 지금은 그 감동에 그 쌓여 있을 때가 아니라 축하는 많이 했어요 이제. 예. 이제 제대로 된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고기에 머리 맞대고 정말 머리띠 둘러매고 이렇게 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가 어쨌든 이제는 시행령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좀 구체화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 의원께서는 시 차원의 TF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요. 예. 기초지자체 이야기는 충분히 했으니까. 예. 기초지자체 TF는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 다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직권조사가 만약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또 그게 이루어진다면 조사단의 조사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그 좀 서포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같이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사전에 좀 연구 인력들도 양성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조사단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말하자면 그 지금 기초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준비는 이런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그냥 여수는 여수가 순천은 순천이 광양은 광양이 각 우리가 중심이 되는 어떤 실무위원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원팀이 돼야 된다. 원팀인데 이제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네. 전라남도가 해야 되는 것과 기초지자체가 해야 되는 게 다른데 기초지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들을 좀 서포트하고 그런 서포팅할 수 있는 인력들을 준비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들을 우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중심이 되면 좋겠는데 좀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안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중앙위부터 실무위 그리고 일선 지자체의 TF팀까지 전문 인력이 배치돼야 된다는 것에는 오늘 확실하게 좀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이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됩니다. 진상 규명 다음에 또 희생자 명예 회복도 함께 이루어질 텐데요.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추모 위령 사업, 기념 사업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유족들에게 결과적으로 적절한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게 가장 또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배보상과 생활지원금 희생자만 포함된 게 지금 한계다라고 앞서서 이제 주 박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끝나려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우선 이제 지금 제주 4.3이 오랜 논의를 거쳐서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갑니다. 네. 그런데 그 배보상이 이루어지는 건 진상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지금은 진상규명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건 맞고요. 진상규명을 빨리 해야 배보상도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진상규명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보상 시기는 어쨌든 진상규명이 지금이 2년인데요. 박사님 2년인데 이게 저는 연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준비 잘해서 다음에 법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주 4.3도 연장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연장하지 않고 2년 내에 정말 제대로 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이 또 돌아가고 계시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올라가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준비 잘해서 2년 내에 진상조사 잘 이뤄내면 진상조사 진상조사 보고서 쓸 때쯤 저희가 법 개정해서 배보상 들어갈 테니까요. 어쨌든 진상조사를 빨리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열차가 잘 가고 있어요. 어쨌든 순조롭게 가고는 있는데 통과가 됐고, 그런데 이 열차를 자꾸 멈춰서 세우려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아일보의 송평인 칼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사를 왜곡하는 기사들을 보수 언론들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예회복을 요구할 쪽은 반란군과 그 협조자의 후손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유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단할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게 좀 이 문제 보고 계십니까? 먼저 저도 그 칼럼을 당연히 봤고요. 이 양반이 전혀 모르구나. 여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글을 썼구나. 어떤 이념적 기초에서 그냥 반공주의의 시각에서 그냥 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모르고 쓴 칼럼에 동아일보의 버젓이 실린다라고 하는 게 놀라운 일이었고요. 만약에 뭘 알고 썼다면 의도적 왜곡과 비아냥 조롱이었겠지요. 그것도 역시 결단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주변에 막 이제 그 울분에 차서요. 예. 그 이제 5.18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폄훼하거나 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 예를 따라가면 되긴 할 텐데, 법률에 의한 처벌을 우리가 고민하기보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제주 4.3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여수는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예. 이게 무슨 지역 사건, 지역의 조그마한 사건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 여순의 빨리 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상을 알게 되면 이렇게 그 명예를 훼손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서서 반박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걸 우선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언론 왜곡에 대해서? 실제 이제 송평인 동아일보 칼럼 이전에 이미 조선일보가 2차례 또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예. 이제 써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에 제가 반박을 했고요. 여전히 이제 반공적 시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의 이 특별법을 만들면서 가장 큰 의의가 국가의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이걸 제가 굉장히 큰 의미로 뒀던 점이, 여기에 만약에 이 정의에 반란이 들어갔었다고 한다면은 이 컬럼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반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법에서 반란이 안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진상보고서를 쓰는 데서도 이 반란이 안 들어갔던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역사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마찬가지 우리가 여순을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오랫동안 반공교육에 의한 것들이거든요.
그럼 아까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초자치단체가 TF팀을 만들면 뭐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예. 그런 조사 여론을 양산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여전히 여순을 왜곡하고 편협하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우선은 이런 TF팀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특별법을 통해서 여순 사건을 재정립하는 교육들이 지역사회에 이게 필요하거든요. 일선시 지자체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부터서도 우선 이런 편협적 사고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는데 당연히 이 중앙에서 보는 시선은 이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 특별법 통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부터 여순 사건을 재정립하는 기회, 그런 것들을 지역민들이 좀 알 수 있는 기회. 이게 현수막으로 그냥 여순 사건법 통과 그러니까 다들 아까부터 환영만 하고 있고 이게 뭔지를 거죠.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시민 소송단 모집하고 있다는 이야기 예. 최근에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저희가 있습니까? 소송단을 모집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현재의 변호사에 의뢰를 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언론중재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명예훼손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가 하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3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뭐 이야기가 충분히 된 것 같으면서도 못한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 1분 30초씩 드릴 테니까 뭐 제가 주체를 정하진 않겠습니다. 뭐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뭐 예비위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서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법이 발의된 날로부터 20년 만에 법이 드디어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서 이게 가능했던 건 국민 여러분이 저희 당의 다수당을 몰아주셨던 면도 있겠고요. 또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과정들이 있어서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분들, 진실규명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분들의 노고가 이번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특별법 제정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 있는 사건이 이제 2021년에 벌어졌는데 이게 진정한 진실 규명과 그래서 역사적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고 평화와 인권의 시대로 다시 이제 대진입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는 이 사건, 이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이 다 맞춰지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지난 20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이 특별법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우리 국회의원들 소병철, 주철현, 김혜재, 김성남 의원들 다 수고하셨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감사도 저도 드립니다만 앞으로 더 시행령과 조례 문제에 좀 더 집중적인 관심들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준비들을 좀 해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노력들을 위한 준비들을 우리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철희 박사께 1분 20초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방금 우리 서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특별법을 제정한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 5분이 이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그걸 꼭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아마 향후 3년 후가 되면 이 위원회가 종료될 겁니다. 이 종료된 이후에 우리 지역사회가 절대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철저한 준비, 그리고 그 준비를 통한 토의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올바른 시행령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은 이 위원회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우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형태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형태들로 가질 수 있게끔 항상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성공하기에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냐. 여기에 저는 성패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당시 희생자도 발생했지만 우리 지역사회가 공동체가 파괴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주의가 유린돼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고 우리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이 이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 가지고 또 다음에 뵐 때는 그러니까 3번째 만남이 되겠죠. 1시간 내내 고생했다, 뭐 축하한다, 격려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시행령에 대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